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0년 만에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된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올 1분기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롤스로이스는 지난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138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링 모델에는 오늘 만나보는 고스트가 있고요, SUV 모델 컬리넌도 있습니다. 네, 롤스로이스 판매 라인업에는 플래그십 팬텀을 시작으로 고스트, 레이스, 던 등이 있고요. 팬텀과 고스트의 경우는 이제 롱휠 베이스와 같은 익스텐디드 버전이 있습니다. 비스포크 라인업에 블랙 배지가 있고요. SUV, 컬리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고스트는 스탠다드 휠베이스 버전이고요. 상위 팬텀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쇼퍼 드리븐뿐 아니라 직접 운전도 즐거운 오너 드리븐에도 특성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세대 고스트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이 주된 테마입니다. 롤스로이스에선 이를 포스트 오퓰런스라고 하는데요. 전 세대보다 화려함을 누르고 우아함을 추구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라인을 줄이고 하나의 거대한 오브제로 구성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먼저 전면의 경우 롤스로이스를 상징하는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한 수직형 판테온 그릴이 위치하고요. 이 그릴 상단 안쪽으로 이제 20개의 LED를 넣어 차별화를 꾀한 부분이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이제 야간에는 더욱 큰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이 밖에 직사각형 헤드램프 형상은 조금 더 또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단부 범퍼 디자인 역시 이전보다 날을 세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간이라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 파르테논 신전 이거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 철 같은 느낌이네요. 탱탱탱 튀기는 게. 이 안쪽으로 은은한 불빛에 LED를 넣었어요. 야간에는 그럼 좀 더 또렷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단부 범퍼 디자인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날을 세운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주광주행등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방식에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주간주행등이 들어갔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600m까지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LED 레이저 라이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우수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직선으로 구성된 5546mm, 약 5.5m에 이르는 전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의 차체 크기는 이제 전장이 5546mm, 전폭이 1978mm, 전고가 1571mm에 휠베이스가 3295mm입니다.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최근 시승한 현대차 스타리아보다 길이가 무려 약 30cm가 더 깁니다. 타이어는 이제 앞쪽에 255 40R 21인치, 뒤쪽으로는 285 35R 21인치 타이어가 장착됐고요. 아치용으로 디자인된 루프 라인도 좀 띄는 모습입니다. 고스트의 경우 롤스로이스 라인업 중에서도 이제 오너 드리븐 컨셉을 강조하는 만큼 여느 모델에 비해 앞뒤 창문 사이즈가 동일하게 적용된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모델은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이 적용되었고요. 또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롤스로이스의 RR 배지가 타이어가 이렇게 구르더라도 계속 요 마크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치도어를 열고 실내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부터 보실 모든 것은 모두 리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가죽처럼 생긴 건 실제 가죽이고 크롬처럼 빛나는 것은 진짜 리얼 크롬입니다. 참고로 롤스로이스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차량을 구성하는 만큼 모든 게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스트의 실내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이제 비스포크 사양인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850개의 불빛과 현대적 폰트로 구성된 네임플레이트가 마치 밤하늘의 별을 연상시키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롤스로이스는 고스트의 실내 정숙성을 위해 하나의 덩어리로 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약 100kg 이상의 방음제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실내를 이렇게 살펴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일루미네이터 패시아를 저 우측에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주간이라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밤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클래식한 시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센터 패시아 상단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래식한 모습이지만 이제 안쪽에
이제 그래픽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디지털로 구성이 되고요. 운전대는 이제 일반적인 모델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크기가 넉넉한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열을 좀 살펴보면은요, 2열에는 이 가운데에 이제 컨트롤 패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런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를 열면 냉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잔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센터 터널이 조금 높게 올라온 모습을 띠고 있고, 뒤쪽에서는 이제 통풍과 열선 시트를 마련하고 송풍구 조절도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2열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공간이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도 지금 무릎 공간이 주먹이 한 서너 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도 확인이 되고, 시트 구성은 이렇게 약간 항공기에 있는 머리 받침대와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헤드레스트도 있고, 굉장히 착자감이 우수한 시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2열에서는 이렇게 단추 버튼을 누르면 피크닉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제 롤스로이스 특유의 천장 마감을 방하늘의 별처럼 만드는 여기 스타라이트 기능도 장착이 됐죠. 썬루프가 사라지는 대신 이제 스타라이트 기능이 탑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한 가지 롤스로이스 이 신형 고스트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이 코치도어를 안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 기능이 새롭게 탑재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문을 닫는 데는 이쪽 C필러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요. 예, 이렇게 닫히고, 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라면 자동 열림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열림 기능 같은 경우는 도 손잡이를 잡고 한번 열면 이 정도 조금 열리고요. 후방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도 손잡이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죠. 도 안쪽으로 이제 중력 센스를 달아서 언덕이나 좌우 기울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개폐가 되는 부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각종 소재들이 굉장히 지금 무게감을 갖고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컨셉이 이제 미니멀리즘을 표방하고 있지만 명품이 갖추고 있는 고급스러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스타트 버튼이 위치하고 있죠. 시동을 걸면 안쪽으로 디지털 구성을 갖추고 있고, 이 바깥쪽 테두리에는 클래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에 위치한 시스템은 이제 BMW의 iDrive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도 제공하고 있고, 버드뷰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주차에서도 좀 편안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송풍구의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진짜 리얼 크롬 느낌으로 굉장히 무게감을 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도 좀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이 소재가 주는 고급감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천연 나무를 그대로 집어넣는 듯한 이 나무에 이 소재, 그 나무 소재가 갖고 있는 이 특이한 무늬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운전대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일반 승용 모델에서는 참 보기 힘들 정도로 꽤 넉넉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3스포크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손에 잡히는 그립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인포테인먼트나 블루투스 음성 메시지 같은 경우를 제어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미니멀리즘한 스타일을 띠고 있네요. 고스트의 파워트레인은 6.75L V12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었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맞물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571마력의 최고 출력과 86.7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요. 상위의 이제 팬텀보다는 출력과 토크가 좀 부족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순간 가속력이 4.8초에 이를 만큼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공차 중량이 이제 2,490kg, 차체가 이제 5.5m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에도 순간 가속력이 4.8초를 가리킨다는 것은 정말 이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비는 복합 5.7km/L, CO2 배출량은 km당 308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스트 파워트레인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라면 후륜 스티어링 휠 구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차체가 워낙 긴 만큼 선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좀 개선한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속에서 선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바퀴의 조향 방향과 뒷바퀴의 조향 방향을 반대로 해서 좀 더 선회력을 향상시키고, 고속에서 이제 차선 변경이나 뭐 그런 고속 상황에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뒷바퀴 선회 각도를 조정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의 경우도 양산차 처음으로 어퍼 위시본 댐퍼를 구성해서 승차감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고요.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쪽 도로 상황을 사전에 스캔해서 서스펜션 감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국내에는 이제 법규상 적용되지 않았지만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변속기를 사전에 그 도로에 맞게 맞춤형으로 세팅하는 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정숙성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노이즈 캔슬링과 같이 완전 정숙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정숙하게 만들다 보면은 실내 탑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멀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측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약간 이 속삭임 위스퍼라고 하죠. 속삭임과 같은 어느 정도의 소음을 여지를 줬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같은 완전 무음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차가 달리고 있구나, 엔진이 구동되고 있구나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스트를 운전하면서 느낀 부분은 정숙성보다는 사실 이 승차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고급스러운, 정말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긴 차체를 조향함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기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고스트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 반응은 이제 언제나 되게 일관되게 변속 세팅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체 크기가 좀 커서 이제 차선을 꽉 물고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앞쪽 전면 시야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운전을 하다 보면 이 감각은 쉽게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버드뷰 같은 사방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어서 주행에서나 뭐 주차에서나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기에는 좀 힘든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대는 전반적으로 살짝 좀 크기도 클 뿐더러 약간 좀 가볍게 느껴지는 세팅이에요.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타일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조절이 되지만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경보는 해주지만 유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중미산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커브가 큰 와인딩 구간에서도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커브길에서 롤링 같은 부분을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커브에서도 굉장히 잘 빠져나갑니다. 이 커브 조향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12기통 엔진의 넉넉한 토크감을 저속과 고속 모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 못지않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진짜 무엇보다 이 서스펜션 반응, 정수성, 언제 어느 순간에도 부족함 없는 파워트레인 성능, 이 고스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쟁 모델이 딱히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고스트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국내 판매 가격이 4억 7,1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것저것 옵션을 추가할 경우는 이제 뭐 5억은 쉽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롤스로이스의 베스트셀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를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 진짜 커브 진짜 잘 돌아가. 이 차가 5.5m라는 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커브를 정말 잘 돌아나갑니다.